유치원을 거쳐 어린이집까지 6년 동안, 그리고 퇴사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 선생님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과거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이집 생활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일들이겠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하며 웃음꽃을 피울 때도 정말 많았지만 휴게 시간 한번 제대로 쉰 적도 없었고, 아이들을 졸졸 따라다니며 앉으면 바로 일어서고, 이제 막 밥 한술 뜨려고 하면 화장실에서 장난치고 있는 아이를 보러 이동해야 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았죠. 그리고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갈 때면 가끔 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과거의 저를 떠올렸을 때 말해주고 싶었던 어린이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에서 어린이집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즉, 어린이집에서 일어났던 실수들, 혹은 그날 아이가 다쳐서 부모님한테 다친 과정을 공유드렸던 날이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집에까지 가져오지 마세요. 집에서 아이 다친 부분이 더 심해지진 않았을까? 혹은 행사날 쓸 구명품을 빼먹진 않았을까? 등 이런 여러 생각들로 계속 한숨 쉬고 걱정해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출근한 후 놓친 구매용품이 있는지 정말 확인해 보거나, 다친 아이 부모님과 등원 인사 때 아이의 상태를 여쭈어 괜찮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퇴근한 이후에는 꼭 스위치를 끄듯 어린이집 생각을 멈춰주세요. 두 번째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직업 특성상 같은 반 연령이거나 같은 반 층을 사용한다면 공유하는 자료와 놀잇감, 수업 등 함께 이야기할 것도 도움받을 것도 많은데요. 하지만 모든 선생님들에게 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모든 이야기거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주변 선생님들을 돕느라 퇴근을 못하거나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어차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결국 일을 하기 위해 모였을 뿐 친목 도모를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할 에너지들을 쪼개고 쪼개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알림장 쓰고 내 반 수업 준비하고 내가 맡은 업무 얼른 하고 퇴근하는 게 조금이라도 빨리 퇴근하고 나서 나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새학기 초반이기 때문에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고군분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모든 실수를 다 자기 탓하지 않는 거예요. 초반이라 당연히 모를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주변 선생님들, 경력 선생님들이 알려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괜히 질문하다 이것도 모른다고 혼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건 무조건 질문하시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채로 질문한다고 혼내는 곳이라면 그곳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을 보고할 땐 과정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조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험학습을 위한 행사 장소를 정하는 중이라면 사전에 아이들 체험 장소 A, B, C를 검색하여 찾아보고 직접 전화하여 체험하기 적합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할 땐 체험 가능한 장소만 딱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A를 연락해봤는데 어땠고 이렇게 처음 말을 시작하면 A 장소가 체험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겠죠? 무조건 결론부터 핵심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혼자서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하원할 때 부모님이 면담을 요청했으면
아, 우리 반 아이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는 순간 정말 큰일 납니다. 면담 요청 자체가 어린이집에서는 큰 일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주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에게 보고 드려야 하고, 해당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다른 선생님 혹은 경력 선생님이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어린이집으로 안내하거나 혹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났는지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는 어린이집은 먼 곳으로 출근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가는 데만 1시간 반 투자하며 왕복 3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2-3시간 일찍 준비해야 하고 그만큼 일할 때 쏟을 에너지들을 출퇴근에 쏟게 됩니다. 특히 버스가 아닌 지하철로 출근하는 상황이라면 출퇴근 시간에는 항상 직장인들로 붐비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숨막힌 채로 출근해야 되는 것은 물론 또 매일같이 출퇴근을 반복하다 보면 피곤하다 보니 서 있는 채로 졸면서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잠을 못 자서 피부도 많이 안 좋았어서 스트레스도 많았던 기억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어린이집은 가까운 곳으로 구하셔서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6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어린이집 선생님은 한 반의 아이들을 모두 책임지는 만큼 그만큼 책임감이 더 큰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고되고 힘들어도 오늘도 잘했다, 잘해냈다, 잘하고 있어 하고 스스로 다독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잘했다 하고 내 자신에게 토닥여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에서 마케팅 대표 되기의 태사언니였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